상가 투자할 때 내 적정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빌딩이나 또는 상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상가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주택과 달리 이런 빌딩이나 이런 상가들은 어떻게 사야 내가 잘 산 것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수익률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월 임대료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면, 물론 노 대표는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순수하게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상가 투자비 1억 원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상가를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남에게 빚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적정 선에서 말이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월 임대료에서 월 대출 이자를 빼고요, 거기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나누기 매매가액, 거기서 당연히 매매가액에서 대출금은 빼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상가나 빌딩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빼버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달리 적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 상가 투자할 때 적정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권이나 입지,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죠. 또는 업종, 층수,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정답은 딱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기준점인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이 가장 비싸죠. 그리고 2층이 그 다음, 3층부터는 그 다음 층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뭐 3층이 더 비싸고 4층은 좀 더 싸고 5층은 더 싸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3층 이상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가 많이 떨어졌죠. 평균적인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1층 수익률이 보통 한 4%에서 5% 정도 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한 3%에서 4% 정도 보면 적정 수익률이 나옵니다. 2층은 과거에는 한 6%에서 한 8% 정도, 현재는 한 5%에서 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층 이상은 과거에는 한 8%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한 7%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률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통 한 7, 8층 정도 건물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이 정도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것이 상가 투자 초보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하기 좋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아니, 1층이 상가는 제일 비싼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까요? 1층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층이 수익률이 더 3층보다 좋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1층은 매매가가 훨씬 높아요. 매가에 비해서는 임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상층 부분은 임대 수익은 높지만 나중에 양도 차익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높을 수 있지만 양도 차익은 낮을 수 있다. 1층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나중에 높은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익률을 이제 알고 계시다면, 이 수익률을 통해서 적정한 이 상가의 시세를 산출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5%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적정 매가를 계산해 본다면 월 임대료 곱하기 12 나누기 5%, 거기에 이제 보증금은 플러스 시켜야겠죠. 그러면 적정 매가가 나옵니다. 만약에 월 100만 원이라고 했을 시에는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5%,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플러스 보증금 1000만 원 하면은 이 상가의 적정 매가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률을 통해서 적정한 이 상가의 매매가를 산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은 적정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서울 도심권의 수익률이라면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에 투자한다면 단지 임대 수익률만 보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산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서울 도심에서 벗어날수록 부동산 가액이 줄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볼 것이냐, 나중에 부동산의 가치를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만 보시는 단순 투자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층 상가는 임대 수익은 낮지만 후에 자본 수익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분양가나 매매가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근성에 민감한 업종이 입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저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대리점이나 카페 같은 접근성에 민감한 업종들이 입주하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고층 상가는 임대 수익은 높지만 자본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나 매매가도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층 상가는 목적성이 좋은 업종이 입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라든지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업종이 입주하는 것이 좋겠죠. 최근에는 임대인분들도 임차인을 모집할 때 굉장히 다양한 업종, 또 본인이 선택한 업종을 입주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냥 아무 임차인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이 건물에,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 어떤 업종을 이점시키는 것이 나중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요. 좀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로 투자한다면은 이 확정 수익과 실투자금이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접근한다면은 이 상가 투자가 일반 매매보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상가들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상가 투자로 이 경매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대표TV는 상가 투자할 때 내 적정 수익률, 내가 얼마의 매매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 내가 투자하는 상가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